네,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 제가 몇 번 안내해 드렸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분양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많이들 실감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알고 계신 게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 제조형이 좋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이 좋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워낙 분양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뭐 섹션 오피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가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하호실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중에 지하의 창고가 어떨까요? 지하의 지식산업센터가 어떨까요? 뭐 지하도 수익률이 나올까요? 지하도 프리미엄이 붙을까요? 뭐 지하도 임대가 나갈까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지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지하호실, 지하의 지식산업센터와 지하의 창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지하호실의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하호실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 용도와 창고 용도로 나뉘어진 이 호실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의 지하호실은 이러한 형태로 배치가 되겠는데요. 일단 차량 램프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겠고, 호실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진처럼 호실 앞에 차를 대고 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배치된 호실들이 있습니다. 지하호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상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지상층보다 지하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냐? 약 지상층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임대가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임대가는 어느 정도냐? 그래서 지상층에 비해서 70%에서 75% 수준입니다. 가격은 60%에서 70% 수준인데 임대가는 70에서 75% 수준이다. 이건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저렴한데 이 저렴한 것보다 임대가는 좀 덜 저렴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보통 지하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무거운 장비가 있거나 이제 장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장 용도로 많이들 찾게 되고요. 그리고 공장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물건을 적재하기 위한 창고 용도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이제 사무실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이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상층의 업무용 같은 경우는 뭐 임대가 안 나갈 경우에 뭐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돋보이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지하층은 싼 맛에 들어가서 큰 비용 안 들이고 수익률을 낸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층고가 높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서 가장 층고가 높은 곳은 보통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다음으로 높게 나오는 곳이 2층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제 1층과 인접하는 곳들의 층고가 높은데요. 지하층도 보면은 지하 1, 2, 3, 4층의 층고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놓고 봐도 보통 지하 1층의 층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채광이나 통풍, 환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고요. 하지만 요즘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들 보면은 썬큰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썬큰은 지상 1층에 정원처럼 되어 있고, 이 정원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경우, 이렇게 1층과 지하 공간이 이제 빵 뚫려 있는 이러한 설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빵 뚫려 있는 경우에는 지하라고 해서 해가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통풍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공법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지하에도 흙빼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뭐 습기나 곰팡이, 뭐 답답함, 이런 건 조금 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층고가 높다는 것도 약간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개방감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하호실의 또 다른 단점 중 하나죠. 황금성이 낮겠습니다. 황금성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건데, 실제 지하호실은 지상층보다는 인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지하호실은 여기 수익률 높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하호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지하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요즘같이 분양 매물을 잡기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는 지하 어떤가요? 뭐 지하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지하호실은 지상층보다는 분명 인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층 프리미엄만큼 지하층도 이만큼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할 때는 애초 내놨던,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태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호실의 특징, 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의 지하호실,
지식산업센터와 창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하죠.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식산업센터 지하에 호실이 배치되는 경우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걸로 지하에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공장, 지하에 지식산업센터, 지하에 창고형 공장, 지하에 창고가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창고가 있으면은 창고인데 창고형 공장이라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고형 공장은 창고처럼 생겼지만 지식산업센터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창고형 공장이죠. 이 부분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지하에 들어가는 호실이 지식산업센터다, 그러면 지상층의 지식산업센터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호실이 지식산업센터다, 사업자 등록, 공장 등록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는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일단 80%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90%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실입주 기업도 9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출 비율은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하의 공장을 사용하는 기업, 굉장히 무겁거나 규모가 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이제 높은 전기 용량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공장들이 지하를 찾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지식산업센터의 지하 호실, 창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지하, 창고 호실은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장 등록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지식산업센터와는 다르게 60% 정도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지하 창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높은 층고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하 호실인 만큼 층고를 높게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바닥 하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전기 용량이 크지 않다는 거, 이런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창고 용도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이제 쌓아두거나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건물이 설계된 것이죠. 지식산업센터 지하 창고를 찾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문의들 많이들 주시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업무용으로 주로 배치가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엔 사무실 용도로 쓰지만 아래쪽에 창고가 필요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지하의 창고를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기업들 특징이 위에는 분양받아서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아래 창고는 늘 불안한 건지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을 보시고 지하 창고만 분양받아서 임대를 놓고 높은 임대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업무용으로 배치된 곳들은 아마 지하 창고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호실은 어떤 호실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량 진출이 편한 곳이 일단 좋은 호실입니다. 어쨌든 지하를 지식산업센터로 쓰든 창고로 쓰든 차량 진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지하를 사용하는 기업, 지하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나는 5층, 6층 드라이브인 사용할 수 없다, 혹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차량이 들락거리는 게 많다거나 아니면 대형 화물차가 진입을 해야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곳, 가급적이면 호실 안까지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가급적이면 호실 안까지 차량이 들어가는 도어투도어가 가능한 호실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호실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업무용으로 배치가 되더라도 화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죠. 왜냐, 이 지하 호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 호실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빈도도 다른 층보다는 높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호실이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높은 층고를 가진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층고도 건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 호실이라 그래서 3m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지하 호실을 5m, 6m로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층고가 높은 호실이 좋겠죠. 그래서 층고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하 호실 중에서 좋은 호실은 먹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층을 예로 들면 바깥쪽으로 이제 창이 있는 호실, 조망이 확보되는 호실,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호실, 이런 호실들이 좋습니다. 가운데 껴있는 창이 없는 호실들을 먹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하로 내려가면 이 먹실이 오히려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하에 이제 벽 쪽에 닿아 있는 호실들은 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벽에 닿아 있으면 아무래도 습기나 이제 결로가 생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가운데 있는 먹실 호실들은 그게 좀 덜하기 때문에 먹실 호실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건물이 들어가는 곳,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 1층을 보면은 차량 진입하는 곳도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건물이 들어가 있어 호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호실 아래에 있는 호실들은 그나마 습기가 덜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땅 바로 아래, 지면 아래에 있는 부분, 아니면 지하 호실 중에서도 가장 바닥층, 이런 땅과 맞닿아 있는 호실들은 습기나 뭐 결로, 곰팡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먹실이나 뭐 건물에 인접해 있는, 건물에 맞닿아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즘 문의가 많은 지식산업센터의 지하호실, 창고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하라고 해서 뭐 싸니까 무조건 좋다, 아니면 지하 습기 차니까 무조건 안 좋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지역이라든가 뭐 주변 환경, 건물 설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